안녕하세요, 동딴지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학교를 나온 이유는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애정했던 동아리가 있어요. 후세라는 스피치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3월이라서 개강을 했는데 오늘이 학기 중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첫 번째 날이래요. 그래서 스피치가 어떤 건지 후배들한테 보여달라고 대표 스피치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로 와서 기대가 되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카메라를 샀는데 화질이 괜찮은가요? 앞으로 웬만하면 이 카메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보시죠. 오랜만에 스피치를 하는 강의실에 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1년간 정규 집회 진행을 맡은 부회장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식수는 OT 집회인 만큼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스피치는 저희가 이번 주에 스피처 신청을 따로 받지 않은 만큼 특별하신 분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집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 이후로 현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친구들을 소개하기도 했고, 황건우라고 합니다. 생명공학과 1학번이고요. 앞으로 1년 동안 같이 했으면 즐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에 대해서 간단한 이론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다가왔는데요. 오랜만에 강연이라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스피처 신청을 사전에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OT 주기도 해서 따로 받지 않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신 분을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54대 학술부장 전기공학과 이동현 학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저의 대학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대학 생활 때 아쉬웠던 점과 내가 그 아쉬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봄이 왔습니다. 3월이죠. 교정에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날씨도 좋아지면 이곳이 더 활기차게 변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맘때를 싫어해요. 정확히는 이맘때를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저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대학에 오면 고등학교 때랑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공부도 해야 됐고 과제도 해야 됐고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막 연애도 해야 된다고 하고 돈 버는 친구들도 있고, 그때 학연동이라는 단어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학연동 들어보셨나요? 학 뭘까요? 학점. 연 뭘까요? 연애? 동아리. 맞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것 중에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를 잡기도 버겁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까지는 괜찮았지만 저를 더 비관적으로 만들었던 건 제 옆에 있던 과 동기들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너무 잘난 거예요. 다 학연동에다가 막 과외도 하고 재테크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 밖에 있는 친구와도 비교를 했는데요. 제 룸메이트가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가 어찌나 좋은지 샤워를 할 때마다 그 민족의 아리아라는 응원가를 크게 틀고서 진짜 샤워를 할 때마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도 학교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샤워를 하면서까지 노래를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살았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현재 분명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저를 아쉬워하고 미래를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 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거나 다른 학교를 갔다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미 최고의 대학인 한양대학교를 왔음에도 그렇게 후회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과 동기, 그 잘난 과 동기들이 미래 걱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도 걱정을 하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하면서 더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도피를 했어요. 그때 해병대에 자진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해병대가 전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변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뭐가 좋았냐면 일단 제 배경이나 제 이름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갔을 때 딱 아직도 기억나는데 2353번 번호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뭐 번호 1번부터 뭐 5000번까지 이렇게 번호로 불리고 있던 거죠. 그렇게 배경을 다 없애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훈련을 하다가 사귄 첫 친구가 있어요. 옆자리에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그때 처음으로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마지막에 극기주라고 훈련을 2배 이상 강도를 높이고 식사량과 수면량은 반절로 줄이는,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힘든 주간이 있는데 그때 아, 내가 그동안 먹고 있던 이 따뜻한 밥 한 공기도 그리고 누리고 있던 이 편안한 수면도 그냥 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현재 주어진 것이니까 감사해야 할 대상이었구나 라고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것 말고도 제가 새롭게 발견한 능력들도 있어요. 저는 군대에 가서 제가 끈기가 꽤나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힘든 훈련을 받으면 남들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물론 힘들긴 했지만 여러 번 좀 참고 나니까 어느새 훈련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끈기라는 강점도 거기에서 배경을 모두 없애고 나니까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살아왔다면 그때 처음으로 현재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현재 지금 제가 가진 끈기라는 능력으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했어요. 철인 3종 경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게 있죠? 철인 3종 경기? 수영, 마라톤, 자전거 맞아요. 잘 아시네요. 전 몰랐거든요. 처음에 철인 3종 경기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정말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그때 막연한 자신감으로 막 도전을 하겠다고 했고 여기서 시간상 말씀 못 드리지만 꽤나 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 좋은 성적도 얻고 입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대학에 와서는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꽤나 많은 능력이 있구나 해서 자신감을 얻고서 더 큰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계를 배경으로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막이나 남극을 달려서 세계 최연소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올라가기도 했고 또 국민 조종사가 되어서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강연도 하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저는 이제까지 제가 평범하고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가서 들려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또 강사라는 직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운 좋게 한양대학교에서도 한양 글로벌 인재 특강이라는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만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취재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다가 인터뷰지를 보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유동현님, 이제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서 저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뾰족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과거의 불행했던 저와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딱히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근데 꽤나 오랜 고민 끝에 답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는 예상하시다시피 제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했느냐 마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게 주어진 것들을 많이 감사하고 있고 발견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까 후배님들께 대표 스피치 요청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솔직히 좀 부끄럽긴 해요. 제가 대학교 때
도태되어서 맨날 과거에는 술만 마시고 PC방에 살다가 학점도 0점대를 받고 군대로 도피했던 이야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때도 분명 저는 뭔가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소중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난 돈도 없고 뭐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어떤 분은 뭐 가족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린 다 대학생이잖아요. 다 젊음이 있으니까 이 젊음이라는 가능성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대학교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뭐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사는 그런 비속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미련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드리면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선배님이 지금 이 모습이 된 건 선배님이 과거를 반추하면서 얻은 교훈 때문이거나 혹은 열심히 미래를 그리면서 단련하였기 때문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피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과거를 반성하지 마라, 미래를 그리지 마라 이게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이런 학교라는 시스템에 있다 보면 성적으로 사람을 나열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색깔을 잃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 대학이라는 곳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잃기가 쉬운데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잘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분명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뭐 학점이나 아니면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 혼자서 해결하지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도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혼자서 했던 것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학형분들과 손을 잡고 용기 있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지금은 좀 불안하고 힘들고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지금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는 분명 멋진 그림 한 폭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짧은 스피치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대표 스피치 이후로도 계속 집회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회장으로 계셨던 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유동현 학형은 사실 어디선가 스피치 실력을 키워서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뭔가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피치 역량을 조금 갖고 나가요. 자기가 뭔가 몰랐던 단점을 좀 극복했다 정도고요. 저는 선물 줄 수 있는. 그렇게 전 회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눈치껏 먼저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치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동아리 활동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후배님들한테도 좋은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버스 온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처음 스피치 제안을 받고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민을 좀 했었지만 다행히 후배님들의 평이 꽤나 좋았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